네, 이번 시간에 공부할 내용은 16S 라이보점 RNA에 대한 위키피디아 문서를 가지고 공부할 것입니다. 여기 URL에 나와 있고요. 특히 이제 몰레큘러 클락이라든지 하이퍼베리애블 리전스 그리고 16S 라이보점 RNA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공부할 것입니다. 자, 위키피디아 문서를 보면 16S 라이보점 RNA는 30S 스몰 서브 유니트 프로캐리어 라이보점의 일부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 16S 라이보조멀 RNA에는 30S 구성 요소이면서도 그 안에는 샤인 달가노라는 시퀀스가 있다고 합니다. 샤인 달가노 시퀀스에 대해서는 우리가 유전차 개론 때 배운 적이 있습니다. 이 문서는 여러분들이 유전차 개론을 들은 사람들은 한 번씩 봤을 문서일 텐데요. 유전차 개론에서 컨티그 어셈블리를 한 다음에 물론 그때는 이제 생거 시퀀싱 리드를 썼죠. 대장균의 EL21D3라는 스트레인의 생거 시퀀싱 데이터를 가지고 컨티그 어셈블리를 한 다음에 그 컨티그에 있는 유전자를 이제 예측하는 그런 연습을 했었습니다. 그때 이제 그 유전자를 어떤 원리로 예측하느냐, 그 뭐 유전자 ORF의 길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있지만 이 샤인 달거너 시퀀스라는 것이 존재하느냐 안 하느냐 또 이제 유전자 예측의 중요한 지표라고 했었습니다. 샤인 달거너는 시퀀스는 이게 지금 이제 메신저 RNA라고 봤을 때 여기 이제 게시 코던이 있죠. AUG 그리고 이제 이 메신저 RNA를 이제 여기 30S 라이보자말 서브 유닛이 바인딩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16S 부위가 이제 여기 라이보자말 이렇게 표시되어 있고 이 AUG부터 이제 적당한 거리를 두고 이 위에 GGAGG라는 이런 서열이 있고요. 요것이 이제 샤인 달가노 시퀀스가 되겠습니다. 요거에 이제 16S 라이보점 RNA의 3' 엔드가 이렇게 컴플리멘터리하게 인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인식이 돼야 그 다음부터 이제 게시 단백질 번역이 이제 게시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mRNA 앞부위에 게시 코드는 앞부위에 샤인 다이거널 시퀀스가 있고 그거에 바인딩하는 요 16S 라이보점 RNA의 3' 있는 서열은 NT 샤인 달가노라고 이렇게 이제 부여가 되겠습니다. 물론 이 NT 샤인 달가노가 이제 있지만 그 대장균의 경우에는 이제 이런 것이 뭐 57% 정도 유전자에 이제 이 샤인 달가노 시퀀스를 가지고 있고 모든 유전자가 이걸 다 갖고 있는 건 아닙니다. 어쨌든 16S 라이보점 RNA에는 NT 샤인 달가노 시퀀스가 있다.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 특히 이제 16S 라이보점 RNA가 파일로제니 개통수를 그리는데 많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이 16S 라이보점 RNA의 진화 속도가 상대적으로 느리기 때문에 여러 종 간에 이제 비교를 할 수가 있죠. 너무 빨리 변하면 멀리 떨어져 있는 종 간에 비교하기가 어렵겠죠. 이건 적당한 시간을 두고 변화되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가능해지게 되겠습니다. 자, 좀 더 밑으로 내려가 보면 여기 이제 이 16S 라이보점 RNA의 시퀀스가 나와 있는데요. 여기가 이제 5'이 되겠습니다. 5'에서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루프를 따라서 쭉 이렇게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쪽 이렇게 이제 여기 도메인 이쪽이 도메인 1이 되고요. 번호가 써 있는 게 이제 염기 서열 번호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도메인 2로 갔다가 다시 빙 돌아서 네, 이제 이번에는 이제 도메인 그 3로 갔다가 이렇게 해서 마지막으로 이제 도메인 4까지 오면은 이제 이게 약 한 1540 염기 정도 되는 그런 크기의 라이보점 RNA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 라이보점 RNA에는 이 16S 라이보점 RNA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팔로제니 스터디에 많이 쓰인다고 했는데 그 이유는 이제 하일리 컨서브된
그런 부위가 있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조금씩 그 하이리 컨저버 되어 있지만 이제 이것이 그 시간에 따라서 조금씩 변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굉장히 천천히 변하는 거죠. 그래서 소위 이제 몰레큘라 클락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시퀀스를 비교했을 때 이제 많이 틀리면 이게 굉장히 오래전에 멀리 떨어진 종이다. 다시 말해 멀리 떨어진 종이면 이제 공통 조상이 굉장히 두 종의 공통적인 조상이 굉장히 오래전에 있었다 그런 얘기가 되고요. 시퀀스가 굉장히 비슷하면 굉장히 가까운 그 가족 관계가 되겠고 가까운 패밀리이기 때문에 이건 이제 공통 조상이 비교적 최근에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얼마나 두 종 간에 분리가 된 지가 오래됐느냐 그거를 이제 설명해 줄 수 있는 분자시계 몰레큘라 클락이라고 합니다. 시계처럼 일정한 속도로 변하기 때문에 그 염기설 사이의 차이를 보고 얼마나 오래전에 갈라졌는지 알 수가 있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런 16S 라이보즈 RNA의 그 어느 부위를 가지고 이제 프라이머를 만들 건가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연구를 많이 했었어요. 굉장히 이제 프라이머는 이제 특히 어, 아주 하일리 컨저버돼서 더 이상 잘 변하면 안 되겠죠. 이것이 변하면 이제 PCR이 안 되니까 서로 다른 종을 비교하기 어렵겠죠. 이 부분은 어, 거의 모든 종에 다 똑같이 보존되어 있는 프로캐리어 중에서 그런 부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8F, 27F 이런 거는 이제 몇 번째 베이스 포지션, 여덟 번째 베이스 포지션에서부터 시작하는 프라이머라는 뜻이고요. 이 F는 이제 포워드 프라이머라는 뜻이고 뒤에 끝이 R로 끝나는 것들이 있죠. 요거는 이제 리버스 프라이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F하고 R하고 이제 한 조인 페어가 되겠죠. 여기 보면 이제 뭐 27F, 35, 534R 그러면 27을 에서 시작하는 그 프라이머와 이제 534에서 끝나는 프라이머 두 개를 가지고 이제 아, 그걸 두 개를 쓰면 그런 두 개 가지고 하면은 뭐 V1에서 V3 리전을 갖다가 커버할 수 있다. V1, V3에 대해서 좀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런 이제 프라이머들이 이제 그 스터디가 됐고요. 자, 그런데 이제 그 어, 이렇게 컨저브드 하일리 컨저브된 그런 부위만 있으면 이제 곤란하고 또 박테리아들 사이에 시퀀스가 좀 다른 부분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 이제 어느 종인지 구별할 때 쓸 수가 있겠죠. 그런 부위를 이제 하이퍼 베리어블 리전이라고 부릅니다. 그런 부위를 가지고 어, 박, 에,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여기 스피시스 스페시픽 시그니처라고 있죠. 그 어떤 종이면 종의 특이적인 그런 서열이 있다는 거죠. 그게 이제 하이퍼 그런 부위를 하이퍼 베리어블 리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걸 가지고 박테리아 아이덴티피케이션에 그동안에 예전에는 이제 병원에서 이제 감염병에 걸리면 뭐 그 증상을 보고 피노타입 증상을 보고 이제 뭐 어떤 박테리아겠구나 이렇게 이제 했다 그러면 그게 아니라 이제 시퀀싱을 해서 특히 시퀀싱 할 때 이제 16S 라이보즘 RNA에 이 하이퍼 베리어블 리전을 해가지고 어떤 박테리아가 감염됐구나 이걸 이제 알아내는 거죠.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는 이제 이미 알고 있는 바이러스 박테리아가 아니라 새로운 우리가 알고 있는 거에 이제 없는 거죠. 그런 게 나타나면 이제 새로운 박테리아 또는 새로운 뭐 제너럴, 지너스 이런 것까지 이제 알아내게 된다는 거죠. 특히 이제 그 생거 시퀀싱이 아니라 그 서드 제너레이션 시퀀싱 이 서드 제너레이션 시퀀싱은 이제 NGS보다도 그 다음 단계 이제 싱글 몰레큘러 롱 리드로 있는 이런 걸 가지고 하게 되면은 이제 16S 라이벌 말의 시퀀스를 갖다가 뭐 수천 개를 전체를 전부 이제 알아낼 수가 있는 그런 것도 되겠죠. 자, 근데 이제 우리는 일단 이제 하이퍼 베리어블 리전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퍼 베리어블 리전은 이제 이 전체 그 라이버즈 16S 라이버즈 RNA는 약 한 1500 베이스가 좀 넘다 그랬죠.
그 중에서 이제 여기 그 녹색으로 칠해져 있는 부분이 이제 컨저버드 부위고, 이 부분은 이제 종에 관계없이 아주 하일리 컨저버되어 있는 그런 부위가 되겠고요. 그 사이사이에 이제 V1부터 V9까지 9가지의 부위가 이제 베리어블한 부위가 되겠습니다. 이 부위를 가지고 이제 종을 이제 판정하는 데 쓰는데, 또 어떤 부위냐에 따라서 이제 종을 판정하는데 쓸 수도 있고, 어떤 거는 이제 종까지는 하기 어렵고 뭐 속이나 뭐 더 위에 이제 개통수상에서 굉장히 그뭐 패밀리 뭐 오더라든지 뭐 이런 그 좀 더 광범위한 정도의 분류만 가능하고 아주 세세한 분류는 불가능한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요 어느 리전에 따라서 그 파워가 좀씩 틀린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근데 아무튼 이 하이퍼 베리어블 리전은 이제 3에서 30에서 한 100 베이스 페어 정도 사이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컨저베이션이 이게 이제 하이퍼 베리어블 사이에 어떤 거는 이제 하일리 컨저브 돼 있어서 컨저베이션이 높아서 이제 탁소노미 그 개통상에서 이제 상위 레벨에서만 이제 사용이 될 수가 구별할 때 사용이 될 수가 있고, 어떤 거는 이제 덜 보존이 되기 때문에 지너스나 스피시스 레벨까지도 이제 구별할 때 쓸 수가 있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1500 정도의 베이스 페어인데 이거를 전체를 다 시퀀싱 하는 게 이제 가장 바람직하겠죠. 그렇게 되면은 그 안에 이제 뭐 굉장히 하이 레벨로 구별할 때 쓰기도 하고 쓰는 부위도 있고, 또 로어 레벨을 아주 세세하게 구별할 때 쓰는 것도 있고, 이거를 이제 동시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 이제 굉장히 좋겠죠. 한 번에 다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그걸 간단치 않은 거예요. 일단 1500 베이스 페어를 전부 다 한다는 것이 이제 비싸기도 하고, 특히 이제 이게 어, 그 그러니까 이 커뮤니티 샘플, 메타지놈 샘플에서는 여기 이제 메타지놈 샘플에는 여러 종이 섞여 있잖아요. 뭐 천종이 섞여 있을 수도 있고 뭐 굉장히 많은 스피시스가 섞여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이거를 1500 베이스 페어를 이제 한 번에 시퀀싱 할 수 없으니까 보통 이제 그 일루미나 시퀀싱을 하면은 뭐 75에서 250, 뭐 길어야 300베이스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 여러 개를 시퀀싱해서 이제 연결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이 중간중간에 컨서버드 파트들이 있기 때문에 그 파트는 이제 종에 관계없이 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지놈 어셈블리 할 때 이제 리피트와 같은 상관이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제 이 하이퍼 베리어블들을 한 종에서 나온 것끼리 다 연결해낸다는 게 이제 쉽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어셈블리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지금 이제 잘 없다. 뭐 그걸 할 수 있다고 여기 이제 주장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는 못하고 1500개를 다 하지는 않고 특정 이제 하이퍼 베리어블 리전만 이제 스페시픽하게 시퀀싱을 이제 따로따로 해내는 그런 방법을 쓰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16S 그 하이퍼 베리어블 리전이 이제 그 뭐 종간에 많이 바뀌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16S 전체를 가지고 이제 그 알려진 시퀀스들에 대해서는 이제 멀티플 얼라이먼트를 이제 비교적 쉽게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레퍼런스 시퀀스들을 참조할 수 있는 레퍼런스 시퀀스를 쭉 멀티플 얼라이먼트를 해놓고 그거를 가지고 이제 종 판별에 쓴다는 겁니다. 그래서 16S 진의 이제 하일리 컨서브된 부위를 가지고 이제 그 프라이머를 유니버설 프라이머를 해서 그걸로 프로그래밍을 하고 이제 그 사이에 이제 하이퍼 베리어블한 리전들이 이제 시퀀싱이 되도록 이렇게 이제 전략을 쓰는 거죠. 하일리 컨서브된 파트를 PCR 프라이머로 쓰고 그 사이에 이제 하이퍼 베리어블이 나타나게 시퀀싱 이게 캡처가 되도록, 그래서 그 부위를 시퀀싱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하이퍼 베리어블 리전들이 이제 도메인에서부터 개통수의 이제 스피시스까지 이제 뭐 전체를 다 싹 판별하는데 이제 충분한 파워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좀 적절히 사용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럼 예를 들면 이제 V4 같은 부위는 이제
그래도 파일럿 레벨까지는 이제 굉장히 전체를 다 쓴 거랑 이제 마찬가지 정도의 이제 파워를 가지고 있다. 뭐 그런 얘기가 되고요. V3는 이제 그 지너스 레벨을 이제 판독하고 이제 좋고, V6는 이제 스피시스까지도 뭐 하늘색 좋은데, 이제 이것들은 기존에 알려진 거에는 이제 뭐 큰 무리 없겠겠지만, 이제 새로운 종을 할 때는 이제 이게 도대체 어느 그 파일럿의 계통 수상에 어느 가지에 속하는 건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어느 오도고 어느 패밀리고 이런 거를 모르기 때문에 이제 이것만 가지고 새로운 계통수를 그리기는 어렵다. 이런 문제가 있죠. 그래서 특히 이제 이 16S 그런데 16S RNA 전체를 써더라도 여전히 이제 어려운 점이 뭐냐면은 이제 아주 매우 close related species 사이에서는 이제 구별하기 좀 어려운 면이 있다. 여기 있는 것처럼 이제 이런 박테리아 사이에는 16S 전체 1500 베이스 페어 사이에서 99% 이상 같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V4만 놓고 볼 때 거기에 차이는 이제 몇 베이스 페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시퀀싱 에러냐 아니냐 뭐 어려운 구별하기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적은 이게 시퀀싱 에러가 아니더라도 또 뭐냐면 살짝 살짝 그런 변이들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 수준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다. 뭐 그렇더라도 지금 이제 어, 이제 16S 라이버점 RNA를 쓰는 것이 이제 가장 그, 어, 유용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더더구나 한 종의 박테리아조차도 16S 라이보점 RNA가 딱 한 그 카피만 지인이 한 카피만 있는 게 아니고요. 또 멀티플 카피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멀티플 카피 사이에 이제 또 약간의 차이가 있겠죠. 그걸 이제 인트라 스피시스 다이버시티라고 그러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 그 차이가 인트라스피시스 차이와 인터스피시스 차이가 어느 게 크냐 이게 중요한 건데 인트라스피시스가 상당히 적고 인터가 훨씬 더 크면 이제 뭐 큰 문제가 없겠죠. 근데 그 두 개가 뭐 왔다 갔다 하는 정도가 되면 이제 그 어려운 점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여기 밑에 있는 것처럼 이제 프라미스큐티 그러니까 이제 16S 라이보점 RNA가 이 버티컬 트랜스미션 그래서 위에서 아래로만 후손한테만 물려주는 게 아니라 같은 옆에 있는 다른 박테리아하고 서로 주고받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건 호리존탈 진 트랜스퍼라고 부릅니다. 동시대에 같은 옆에 있는 다른 종하고 서로 이제 유전자를 주고받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이제 아주 문제가 복잡해진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버티컬 이네리턴스가 이제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진화의 개념이고요. 자, 아무튼 그렇지만 여전히 이제 16S 라이보즘 RNA가 스탠다드한 가장 유용한 커뮤니티 샘플, 그 메타제노믹 샘플을 분석하는 종의 다양성을 연구하는데 아주 좋은 툴이다. 그렇게 하려면 이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데이터베이스가 레퍼런스 데이터베이스가 있어야겠죠. 16에 여태까지 알려져 있는 16에서 라이보점 RNA 데이터 시퀀스들을 전부 모아가지고 멀티플 얼레먼트를 해서 그거기다가 이제 내가 시퀀싱한 걸 비교해가지고 이제 종 판별을 해야 되겠죠. NCBI에 이제 그 염기 서열 데이터베이스가 있으니까 거기서 이제 찾을 수는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거를 NCBI가 그 하나하나를 이제 밸리데이션을 제대로 하는 건 아니고 등록된 것만 이제 받아둔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그 자체로는 이제 사용하기가 좀 어렵다. 그래서 이제 세컨더리 데이터베이스라는 거는 이제 NCBI에 있는 거를 그 중에서 이제 큐레이션을 해서 그 마치 이제 NCB에서 레퍼런스 시퀀스 있었죠. 그런 레프시크처럼 이제 큐레이션을 해놓은 그런 전문가들이 검토해서 리뷰해가지고 큐레이션 해놓은 그런 데이터베이스들이 이제 이 16S 라이브러리 데이터베이스로 알려져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여러 개가 있는데 이지 바이오 클라우드 이게 아마 가장 나중에 나온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이지 바이오 클라우드는 이제 국산입니다. 서울대학교의 이제 천종식 교수님 연구실에서 오랫동안 이제 이런 거를 연구하다가 최근에 이제 천랩이라는 회사를 만들었어요. 그 천랩이라는 회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가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뭐 엄청나게 많은 사용자가 뭐 4만 명이 넘고 논문에 뭐 거의 10,000번 가까이 인용이 됐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300만 번 정도에 이제 사용이 됐다. 뭐 전 세계적으로 이제 사용자가 이렇게 흩어져 있는 아주 뭐 아주 파퓰러한 강력한 데이터베이스가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밑에 아이고, 내려가 보시면 이제 천랩이라고 했죠. 천랩. 이게 이제 그 천종식 교수님이 만든 이제 회사가 되겠습니다. 이 마이크로비옴 연구에 아주 세계적인 선도 그룹이 되겠습니다.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여기 들어가서 한번 쭉 살펴봐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더 전통적인 것들이 이제 라이보저멀 데이터베이스 퍼즈 RDP라는 이런 데이터베이스가 있고요. 뭐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파라제네티컬리 오더드된 계통수에 따라서 쫙 분리되어 있는 그런 이제 데이터 시퀀 얼라이먼트 된 시퀀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또 실바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바라는 데이터베이스도 이제 이것도 컴프레hensive하고 그 다음에 이제 퀄리티가 체크되어 있고 레귤러리 업데이트되는 그리고 이거는 이제 박테리아뿐이 아니라 이제 유카리오트의 라이브러리 마련까지 박테리아, 아키아, 유카리아 올 도메인을 다 지원해 주는 그런 시스템이었습니다. 또 이제 그린 진스라는 것이 이제 굉장히 또 오래된 건데요. 이것도 이제 퀄리티 컨트롤돼 있고 컴프레hensive을 하긴 한다. 이제 이건 이제 문제가 2013년 이후로는 이제 업데이트가 잘 안 되고 있다. 그래서 이건 좀 비추가 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이제 16S 라이보점 RNA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